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2005년까지 시간여행을 했었죠. 2006년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에는 특별한 수련을 했었죠. 모든 수련이 다 특별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한 수련 중에 또 특별한 수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1월 1일 날 했던 수련이 우주화 수련법이죠. 우주화 수련법. 우주화 수련법은 천강 선인님의 기운을 받아서 하는 수련법이죠. 그래서 그것 중에 기억 남는 부분은 단전이 수련 멘트 중에 단전이 움직이는 걸 느껴봐라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물리적으로 배를 움직여 들이쉴 때 앞으로 내밀고 내쉴 때 집어넣는데 이 물리적으로 하는 힘을 빼면 실제 단전 자체가 움직이고 있는 어떤 리듬이 있거든요. 그 리듬을 잡아야 되는. 근데 그 리듬을 잡으려면 뭐 하냐면 일단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을 빼야 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호흡을 굉장히 천천히 해서 파장을 낮춰야 그 파장이 잡힌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느끼는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물리적인 파장 중에 하나가 제일 쉽게 느끼는 게 우리가 폐가 숨 쉬고 있는 파장을 느껴요. 호흡을 할 때. 그리고 호흡을 하는 이 폐 움직임의 파장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낮아지면 어떤 파장을 느끼겠습니까? 하다가 느껴지는 파장이 심장의 박동 파장을 느끼게 돼요. 이걸 먼저 느낄 수도 있고 이걸 먼저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호흡을 하다 보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듬을 하나씩 제거해 가야 돼. 근데 요 중간에 들어오는 외부에 리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수련을 하다 보면 파장. 아, 조금 낫다. 조금 낫다고? 시계 소리. 시계에 파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그 내 컨디션의 그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시계가 1초마다 째깍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았는데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크게 들리죠. 가지고 시계의 건전지를 빼버린다든지 우리가 그 무소음 시계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장대를 물리적으로 이거는 폐가 움직이는 물리적인 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을 빼면 단전 자체의 파장을 잡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단전 자체의 파장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내 호흡을 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호흡이 무한대로 길어져서 장호흡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장호흡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 그 단전 자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 리듬을 맞춰서 하면 몸에 무리가 안 가죠. 이 파장을 잡는다는 건 얘네들 잠잠해 놓는다는 거지. 얘를 갖다 걸러내야 돼요. 필터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심장도 그렇고. 울리고 있는데 거기 내가 파장을 바꾸면, 주파수를 바꾸면 얘를 안 안 잡히는 거예요. 느끼게 안 되는 건 실제로 물리적으로 안 뛴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얘들이 안 뛰면 우리 이제 가시죠.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죽는 호흡 들어가는 거. 관이 필요하겠죠? 예. 그 중간에서 이 중간 단계에서 뭐 그게 있어요. 위장이 움직이는 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장들이 각 장기마다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그 주파수도 계속 이제 느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정도의 이 우주가수론법을 소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정량의 축기가 되어 있어야 이 수련법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축기적으로도 축기가 호흡이 어느 정도 해서 축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소화를 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이 상태도 못 가고 대부분 호흡이 이제 내가 하는 그런 일반적인 호흡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호흡의 그걸 하려면 그래서 물리적인 처음에 호흡에서 처음에 시작은 물리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육의 움직임. 배를. 그래서 아랫배 우리가 계속 움직이는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 그 내용 나오거든요. 이 배로 움직이는 것은 펌프질하는 거다. 그런 표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펌프질을 하면서 그걸 기운을 가동시키는데 어느 순간 근육의 힘을 탁 빼버려야 돼요. 힘이 안 빠지고. 네. 힘이 없으니까 안 빠져요. 뼈 힘이 없어. 네. 네. 그 정답이에요. 네. 아니 진짜. 그래서 그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면 그 다음 단계 호흡으로 못 넘어가요. 아유, 네, 그래서 못 넘어가는구나. 물리적인 호흡. 그래서 그래서 기적인 호흡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기적인 호흡으로. 네. 네. 단계에서 좀 궁금한 게 아까 폐 움직임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냥 뭐라 그러나 수익인가 불수익인가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심장 또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호흡이 물리적인 호흡 기적인 호흡은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호흡도 하고 있는 거잖아 같이. 근데 물리적인 호흡의 페이스 아까 그 반격이라든가 이게 하고 이 무의식 그러니까 그하고 그게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호흡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흡은 짧은데 이 단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가 뭐가 되냐면 주가 처음에 하게 되면 이게 물리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게 주가 돼요. 하면서 이쪽으로 따라가죠. 기적인 건 하는데 그래서 축기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아직은 얘가 주도권을 가질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 저한테 딸려서 그냥. 네, 딸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이 잘 안 느껴져. 네. 단전이 있는지 없는지 뭐 축기가 되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래서 일정 량 이상의 축기가 되면 그 다음에 파장이 낮아지면 주도권을 얘가 가지면서 얘는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걔가 있는 거 자체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참 걔를 신경 쓰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물리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산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억지로 그 다음 단계 호흡을 막 하려고 그러면 산소 부족이 생겨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숨이 가빠져요. 가빠지고 뭐 뇌에 산소량이 네. 떨어져서 네. 뭐 아까 무슨 뭐지 뇌 질환이 생기다고. 아니야 몽롱한 상태로 가니까 네. 산소에 빠졌다고 네. 찾아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호흡에서는 산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숨을 갖다 보통 일부 성인이 1분에 대략 20번 정도를 호흡을 하거든요. 20번이면 나누기 이걸 해보면 3초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은 뭐냐면 1.5초 들이쉬고 1.5초 내쉬는 호흡을 하거든요. 이게 성인 평균의 호흡이에요. 근데 애들은 1초 들이쉬고 1초 내쉬고 그런 식으로 호흡이 더 짧아요. 즉 호흡수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게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1.5초 들이쉬고 1.5초 내쉬는 게 아니라 3초 들이쉬고 3초 내쉬는 걸로 하고 5초
뭐 10초 이런 식으로 늘리죠. 10초, 10초 이런 식으로. 그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좀 초보자들이 호흡을 하면 좀만 억지로 이 호흡을 하다가 이 호흡 쪽으로 바로 바꾸면 몇 번 호흡을 하다 보면 숨이 가빠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네. 숨이 가빠지는 현상을 나타나는 것은 목에 있는 센서가 위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에 어떤 신호냐? 피 속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목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심장과 같이 폐와 심장은 세트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지금 산소 부족해 하면서 폐를 갖다 빨리 움직이게 바꿔줘요. 그러면 호흡을 억지로 길게 해놓으면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길게 해놓으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심장의 호흡이 갑자기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다가 길게 하다가 어느 순간 호흡이 짧아져 버리는 얘기는 산소 공급이 원활히 안 되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목에 센스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공부를 했죠. 네. 일단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오는 거잖아, 일단은 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몰아시게 되죠. 그게 뭐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고정관념은 뭐냐면 숨은 그에서 일정량 이상 길게 하면 죽는다는 이거 검정색 다 나왔구나. 죽음이라는 그 공포를 느끼도록 돼 있어요. 몸 자체가. 숨을 길게 해서 숨을 더 이상 하면 더 이상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들숨을 하다가 아니면 또 날숨을 하다가 숨을 다 내쉬었네? 바꿔야지. 들숨으로 바꿔야 되지. 그게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다 들숨을 하다가 어느 정도 돼버리면 날숨으로 바꿔야 돼. 날숨 하다가 다시 들숨으로 바꿔야 돼. 이게 강인한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깨지면 호흡을 길게 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의식으로 호흡을 잡고 있다고. 길게 못 늘어나더라. 나의 무의식이. 나의 의식이. 무의식이 아니라 나의 의식이. 그래서 숨 쉬는 것만 계속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길게 했는지 그걸 까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까먹어야 이 정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된다. 까먹어지지가 않으니. 네. 하지가 않으면서 숨 막혀주니까 봐. 아주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소설선에 나와요. 소설 선배가 닉네임 있는데. 아마 제일 소설선을 많이 읽었을 거야. 다른 건 안 읽어. 소설선만 읽어요. 근데 물어보면 뭔 내용이 있는지 몰라. 조씨 부인. 네, 조씨 부인 가지고 다시 돌아와. 숨을 쉬는 거 잊어버려. 네. 잊어버리는 가지고 그게 내가 근데 거기 뭐 나오냐면 내가 숨을 가쁘다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호흡이 갑자기 길어지다가 갑자기 짧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런 것들을 갖다 호흡을 갖다 길게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적으로 커팅을 시키고 지워내고 비우고 해야 되는 그 노력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알아도 일단 그래서 내가 호흡이라는 건 무한정 길게 할 수도 있구나. 그걸 갖다가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면서 그쪽으로 나의 시선을 물리적인 그런 산소 공급에 초점맞춰져 있던 걸 다른 쪽으로 계속 시선을 바꿔서 그게 시선이 바꿔지면 그게 쭉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호흡 늘려야지 하고 해서 늘려지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준비가 되면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생겨. 뇌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망구가 보이고. 네. 네, 그분이 오시고 기운을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호흡 소화하려면 물리적으로 일단 충분하게 근육에 이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운동을 충분하게 많이 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하는 게 단전 강화. 단전 강화 체조 있죠? 그 다음에 내장 축기. 이걸 많이 해줘야 돼요. 이걸. 내장 축기는
몇 번씩 하게 돼 있죠? 우리 초기에 50번씩 세고. 네. 50번씩 3회. 그래서 한 번에 숨을 멈춘 상태에서 50번을 할 정도. 근데 꾸준히 할 때는 호흡 잘 될 때는 보면 100번까지 하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50번은 그냥 30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요즘 수련을 잘 안 해서. 수련을 열심히 했더니 아까 50번이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 수련 가서 100만 년 만에 이거 했잖아. 집에서 안 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 된다니까. 그리고 수련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2번은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돼야 돼요. 이완 되려면 여기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휴식도 되어 있어야 돼요. 충분한 휴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잠을 잘 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영양이 충분하게 몸에 부담되지 않는 영양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돼서 그 다음 단계에서 3번은 뭐냐면 기초 호흡을 많이 해서 축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때 이런 수련법을 통해서 단전 한 번에 그 우주화 수련법의 특징이 뭐냐면 기운을 당겨 오는 거잖아요. 당겨 오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 대 크기, 한 대, 그 다음에 한 말, 한 드럼, 그 다음에 건물만한, 그 다음에 군 단위, 도 단위, 한반도 크기까지도 한 번에 그 많은 기운을 한 번에 끌어올 수 있도록 역량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호흡에 우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도 확대를 되는 거죠. 그래서 축기가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한 호흡에 축기가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네. 한 번에 꽉 채우고. 네. 한 번에 다 채우고 한 번에 다 비우고. 네. 그 전 단계에서는 끊임없이 식을 모아 태산으로 축기를 해야죠. 그 단계에 도착할 때까지. 근데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선제에서 하고 있는 수련은 뭐냐면 호흡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운을 기반으로 하는 호흡이잖아요. 호흡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의식으로만 하는 호흡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기운을 기반으로 하는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을 할 수 있는 기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운에 의해서 수련 단계를 나누도록 되어 있죠. 수련의 단계를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기운적으로 나누면 호흡적으로 나누면 1번이 잡념 제거, 2번이 하단 축기, 3번이 중단 축기, 4번이 하단 완성, 5번이 중단 완성, 6번이 이 기운으로 상단을 치고 나간다. 네. 잡념 제거라는 말은 탁기 제거하고 같은 얘기거든요. 즉 맑아져야 된다. 맑은 상태에서 하단에 축기를 한다. 그 다음에 중단에도 축기를 한다. 그래서 중단까지 축기한 다음에 이제 이거 하단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단까지 하면 하단 찾고 중단 찾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단으로 해서 뇌를 가득 채우면서 이게 열려가지고 우주까지 연결돼서 다시 돌아오는 단계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탁기 제거와 하단에 축기하는 걸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기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단계는 언제냐면 중각이에요. 중각 단계 가면 축기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이미 그건 축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단 완성이라는 게 기운을 끌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중단 완성이 기운을 갖다 어디로 보낼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각 수련을 가면 축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운을 키운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우주화 수련법을 끝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살문원에서 기운이 안 나오는 사건이 벌어졌죠.
막 사망 선고 나오고 막 그러기 직전 얘기인 거죠? 그렇죠. 2007년으로 2007년으로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그게 이런 사건들이 벌어난 거죠. 이 우주와 수련하면서 그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그 뇌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즈음해서 그리고 여기서 2006년 2월에 2월 6일을 끝으로 개인 명부 천서가 중지가 됩니다. 명부 선서가 여기서 끝났어요. 2006년 2월 6일을 끝으로. 그 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필요하면 사주를 봐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신 거죠. 그러니까 2006년이 수련법 나와야 될 게 다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련법을 다른 걸 주셨었죠. 이제 주화수련법은 이제 그때 그 수선대에서 진천 수선대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걸어다닐 때 하면서 뭐 봄이니까 목기운에 해당되는 무슨 소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름에 이제 6가지 그 해외에서 오신 분들 수련 그거 할 때 그 앉아서 좌공으로 하는 그런 걸 별도로 이제 알려주신 거죠. 네. 그러나 큰 줄거리의 수련법은 우주화 수련법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2006년 4월달, 5월달에 그 처음으로 수련생들의 사주를 갖다 그 정리해서 알려주셨죠. 그 전에는 너 일주가 뭐야? 둘이 뭐 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하시는 건 식당에서 낙상에서 식사하실 때 조금씩 봐주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그때 이거는 이제 그때 뇌파 공부한 사람들이 저기 단화산하고 서해안 쪽에 여행을 한번 1박 2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봐주셨었어요. 그 이후에도 몇 번 이제 개인별로 누구 뭐 젊은 그때 낮춰서 대학생들 몇 명 봐주셨었죠. 되게 궁금하네 갑자기. 내용이 궁금하지. 뭐라 내용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하나 보고 가지 뭐. 누가 볼까요?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내가 가지고 컴퓨터 있다니까 안에. 컴퓨터 안에. 아 본인 분담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제가 나중에 뭘 만들었냐면 생일 텔레그램 그걸 만들었어요. 이걸 응용해서. 사님은 눈 덮인 그 이제 사주의 모양이 눈 덮인 겨울 사냐에 나온 검은 토끼의 형상. 그 얘기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약을 했지. 겨울 사냐에 검은 토끼가 있으면 그건 사냥감의 한 방이다. 나도 너무 잘 맞추- 보이겠네. 나도 맞히겠다. 만약 목소리를 다듬으면 음성을 다듬으면 뭐 이제 그래서 개헌법까지 이제 그때 개헌법까지 여기다 그 사주 개헌법까지 이제 알려주셨죠. 그다음에 음성을 다듬으면 앞으로 잘 보네. 음성을 다듬으면. 음성 목소리. 네. 무더운 여름 석양역에 집으로 돌아가는 붉은 양의 형상. 애매하다. 뭔가 캐릭이 뭔가 애매하다. 무더운 여름 집으로 이제 배는 불러. 밥은 먹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갈증은 있겠죠. 더우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지쳤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뭔가 희망이 별로 없는 느낌이. 그러니. 생기가 없는 느낌. 얼마 그러니까 좋겠어요. 눈 덮인 사냐 이거는 여름에 사냥꾼의 양 입장에서 보면 한 방인데 얼마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눈에 확 띄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보적이라는 소리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예. 그다음에 또 3번이 누런 황소가 겨울밭을 가는 형상. 무슨 어느 계절에? 누런 농사를 황소가 해. 겨울밭을 가는 형상. 농경사를 논밭을. 쓸데없이 얼어붙은 논밭을 왜 가러? 이거 그 대출 알고 얘기지. 계신데. 힘들게. 그냥 사주의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궁금하다. 내 것도 보고 싶어. 그때 그다음에- 무슨 생일 트롯 다 나오잖아. 아 그런 게 나와요? 이른 봄 양지 밭에 나온 푼 토끼의 형상. 예쁘다. 오 좋네. 근데
편하게. 봄에 풀밭에 나오면 토끼가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이쁘기는 해야겠지만 자세히 가서 보면 보겠지만 눈에 안 들어오죠. 근데 양지밭에 앉아 있어? 네. 푸른 토끼면 보일까? 풀은 이제 예, 양지밭에 이런 봄이 이제 풀들이 새로운 그러니까 풀들이 이제 막 튀는 올라오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 튀는 건 아니잖아요. 응. 성격이 네, 튀는 이미지를 건 통해서. 아니잖아. 괜찮다 그래도. 네. 조용- 분명한 그런 사주가 있고요. 조용하게 사부작사부작 하잖아. 붉은 양보다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그다음에 소. A 네. 이용수사와 비슷한 성향이다. 근데 이제 그러다 이미지를 좀 바꿔서 다시 한떨기 흐르는 구름 같은 외로운 형상이나 마침내 역경을 돌파하여 크게 형통할 명이다. 이게 왜 이렇게 아름다워. 토끼. 네, 푸른 토끼, 검은 근데 토끼인데 훨씬 애정이 담겨 있으시네. 애정. 설원의 양지를 향해 이동하는 검은 원숭이. 거기도 되게 눈에 튀네. 검은 원숭이 흰 눈에 설원에. 서론에. 게다가 검은 원숭이.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는 겨울에 추운 곳에서 양지를 찾아서 가는 그런 희망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언제 희망이? 근데 그 밑에 설명은 안 주시고 그 아니 이미지만 주셨어요. 있는데 이제 다 그거 하려면은 그거 하니까 제가 이거는 다시 올려드릴게요. 오곡이 풍성하게 부르이큰 가을 들녘을 뛰는 백마의 형상. 다 해라. 청구마비의 계절. 어, 멋진 거 다 해. 자기 다 해. 아 말띠였어요? 아니 띠가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 아 일주를 가지고. 네. 그 다음에 공사님 무더운 여름 빗줄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붉은 용의 형상. 오. 그래서 의장이 되셨나? 의장이 되셨잖아. 그러니까 하늘로 막 쫙 올라가니까 그 다 비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병진이지? 네, 병진. 여기도 병진이라고 지금 자기 병진이라고 나랑 자기를. 똑같아. 그럼 일단 붉은 용으로 나오는 거네. 일단 붉은 용이네. 네. 그 다음에 오곡이 풍요롭게 익은 가을 논밭에 누런 닭이 먹이를 쪼는 형상. 먹을 게 많겠다. 얼마 안 먹어도 되잖아. 아니 얼마나 먹겠어? 부지런하겠네요. 닭이 부지런한가? 부지런하는 것도 있고 깔끔한 것도 있고. 이거 내가 많이 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신이 신기. 만들어 먹을 때. 네, 경금. 있잖아. 현금. 경금. 제가 올렸어요. 카톡방에다. 카톡방에다 10개 다 해서 우리도 올렸. 가져 프로그램 없어요?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받을게요. 네. 옛날에 누가 옥형사님이가 뭐 캐러그램 만들어. 네, 제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옥현사람들한테 아니야. 그러면 병신이면 붉은 붉은 원숭이. 붉은 원숭이. 네. 근데 어느 계절이면 뭐를 여름이 먹어요? 이건 월지를 여름이지. 보는 거야? 여름이지. 태어난 병이. 계절? 아니야 계절이 아니라 병이면 여름이잖아요. 아 네. 일주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예, 아, 무조건 일주만 갖고. 일주인데 이제 주변 환경이 있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더 덧붙여지긴 하는데 일주를 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화선언법을 해놓고 그때 2006년 제 기억으로는 2006년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연도까지는 안 찾아봤는데 뭘 하냐면 행동지침. 이걸 뭐라고 하셨냐면 해외 선생님께서 나가실 건데 이걸 갖다 나를 네, 수련의 지침으로 선생님을 대하듯 그래서 지침으로 삼아라. 그래서 1번이 수선인 뭐 해가지고 밝게 웃으며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기 밝은 표정으로 밝게 웃으며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네. 그러면서 이 전 단계에서 우리가 했던 게 있어요. 행동지침 나오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수련을 했던 게. 어떤 걸 했었냐면 그 무변대에서 텐트 치고 21일씩 강의야 금초. 예. 이 행동지침이 추석 선물로 그걸 내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때 2006년 10월에 특별 수련을 한번 하세요. 네, 말씀 주셨고 이거요. 거기에 그 수련법 목록에 호흡과 함께하는 신법 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들이쉬면서 1번 자세, 내쉬면서 2번 자세. 2006년. AK 2006년이에요. 그게 이제 뇌활성 호흡 그건가요? 근데 그때 뇌활성 호흡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 참석한 사람만 알아라. 가지고 성교통신에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걸 뇌활성호흡법을 그 다음에 이때 알려주신 다음에 하시면서 원래는 그 활용점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선생님이 국내에 안 계신 상태에서 그 수련법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 영이나 그런 것들이 그 컨택이 되면 사고 난다고 그 수련법은 해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뇌활성 호흡법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이 호흡법을 다시 하시냐면 2009년 1월 1일 소명받는 수련할 때 다시 알려주셨어요. 이 뇌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안 하죠. 뇌활성 호흡법이 뭔지도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죠. 어떻게 된 그게 소형 수련하고 같은 수련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예, 소명 받기 바로 앞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예,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쪽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거는 고홍수련법, 공체조법. 뇌활성 호흡법은 네. 하는 거 이렇게. 오른손으로 아니, 왼손으로 왼쪽 코 맞아가지고 어느 하고 이게 4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좌뇌와 우뇌를 갖다 하나씩 활성화시키는 거. 1번과 2번은 하나는 우뇌, 그 다음에 우뇌, 3번이 탁기 제거, 뇌의 탁기, 4번 뇌 자운의 균형. 상단이 계열이 되려면 뇌를 깨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 왼쪽 코를 막았을 때 좌뇌와 우뇌를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어느 쪽이 활성화가 되는지. 그건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왼쪽 코를 막으면 어떤 뇌가 활성화가 돼요. 좌뇌 또는 우뇌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뇌에 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뇌를 풀세트로 정리를 할게요. 활용점정을 했었는데 초기에 하다가 마셨죠. 제일 먼저 했던 거. 잠깐 하다 말했어. 네, 한두 번 하다가 2002년에도 한번 하셨어요. 2002년에도 지부장들한테 한번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04년에 손바닥을 비벼서 눈에 대서 그 손바닥의 기운을 어디로 보낸다? 시신경 교차점. 이 2004년 시신경 교차점으로 보낸다. 시신경 교차점이 갑자기 눈명상. 눈명상. 그러면서 시신경 교차점으로 손바닥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 시신경 교차점이 개발이 돼야 기적인 눈이 열린다. 기적인 눈을 열려면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련 끝나고 손바닥 비벼서 강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걸 하시라고. 1버전과 2버전인데 서로서 선생님 2에 있는 것은 2버전 눈명상이에요. 심플 버전 눈명상은 8월달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좀 더 디테일한 수련법을 하면서 나온 게 있어요. 이걸 해서 이제 여기가 개발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아까 했던 뇌활성호흡법. 이게 2006년이죠. 6년이고 이거는 1999. 그 다음에 여기 그 부비동이 나오죠. 여기서 부비동이 언제 했던 2008년인가 9년인가 될 거예요. 부비동이. 구비동은 2009년이에요. 네, 부비동. 부비동이 막혀 있으면 상단이 개발이 안 된다. 코가 막혀 있으면 상단이 안 된다. 네. 이게 풀세트예요. 그다음에 여기 뇌파가 여기 있구나. 뇌파도 있죠. 뇌파가 있고 뇌활성호흡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 2006년에 이거 들이쉬고 내쉬고 말씀 테이프에도 나오잖아. 정수사 나와 자세조 해가지고 1번 자세하고 2번 자세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호흡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2006년 10월에 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건 기본적으로 탁기를 배출하는 가장 강력한 호흡법이에요. 소리 들으시고 입을 내쉬고. 네. 입으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는 때 이때
여기에 있는 걸 내보낼 거냐, 여기를 내보낼 거냐 차일 뿐인 거예요. 이분한테 풀어내실 때 여기 내보낼 수도. 장부에 있는 걸 내보낼 수도 있고 뇌에 있는 걸 내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호흡법은 똑같은데 내가 집중의 대상이 뇌가 될 것이냐, 오장육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중단에 있는 탁기가 될 것이냐. 중간수련법도 기본적으로는 그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입으로 내쉬는. 네, 그러니까 같은 거라니까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수련법. 3번은 여기 있잖아요. 3번 뇌활성호흡법의 3번은 중화수 똑같이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쉰다는 그건데 집중 장소가 어디냐? 오장육부냐 뇌냐 그 차이점만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탁기를 배출한 일반 사람들이 초보자가 탁기를 배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쉬운 방법은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요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왜? 가장 쉽기 때문이고 효과가 커요. 2시간 동안에 2006년 1년을 못 지나갔네요. 아우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좋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06년에 사건들을 제가 쭉 적어봤어요. 뭐가 있었나. 제일 먼저는 우리가 그걸 했죠. 2006년에 우주화수련법으로 해서 수련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큰 사건이 우주화수련법 하면서 큰 사건이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개인 명부 천서가 2월 6일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2006년에. 개인 명무. 그러면서 그 이후에 4월 달에 이제 4월 인도 갔다 오셔서 사주를 봐주신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라고요? 인도 갔다 와서 사주 그걸 한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도 갔다 오시고 유럽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그때 그 뭐 한다고 했는데 활문원 그거였었죠. 활문원 만들었는데 재질이 안 하면서 활문원 기운이 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서 광야 금초 무변대에서 하는 그걸 하게 됐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기서 이게 이제 2월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게 모든 거에 대한 정리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 말씀에서 보면 이미 수선제에 대한 마음은 이미 다 접으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수선제에 대한 그 미련이 없으세요.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한 수련지도에 대한 2006년에 쭉 보면 그러면서 계속 해외로 나가시려고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신 거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다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근처하시면서 선생님께서 마음을 해외로 가시겠다 하시면서 행동 지침을 주셨죠. 선생님이 안 계실 때 이걸 갖다 등불 삼아서 선생님처럼 그 하면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 가르침을 하다 보면 어느새 선계에 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저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기 뒤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수선인 1번 실천일. 맨 위에 맨에 수선인. 네. 다 수선인. 마음은 넉넉하게 물질은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실천만큼 정이고 실천한 법은 맑은 표정으로 밝게 웃음으로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네. 맨 밑에 미리수화처럼 그런데. 맨 밑에 맨 밑에 라정의. 네. 라정의 인간과 우주의 창조 목적은 진화이며 지구는 학교임을 인식한다. 맨 밑에 하고 두 번째 실천 두 번째 18. 18 17, 18 17, 18 17 이와 관련한 천서의 내용을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정성껏 전한다. 그다음에 18 우주의 기운으로 하는 깊은 호흡을 생활화 한다. 네. 그래서 맨 윗줄하고 원래 모든 게 맨 위하고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 일단 웃어야 돼. 심각하면 안 되고 얼굴 웃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이잖아요. 모임이 그 웃음이 넘치는 모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수선제라는 수련의 모임이잖아요. 학교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선서를 끊임없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전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선서만 전하고 땡이면 안 돼. 내가 수련을 해야 된다. 생활한다. 수련을 하면서 모든 게 돼야 되지. 수련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말짱 꽝이에요. 저 맨날 수련해요. 맨날 수련만 해도 안 돼. 맨날 수련만 해도 안 돼. 수련 많이 하는 거. 맨날 천서 타이핑이에요. 국내에서 수련생들한테 마음이 떠나가지고 계속 해외로 나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브라질도 언제 갔지? 인도도 갔다 오시고 유럽도 갔다 왔는데 안 되고 그 다음에 뉴저지 갔는데 또 거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미 그 다음에 11월 말에 남미를 가시죠. 진짜 많이 가셨네요. 그러니까. 남미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갔다가 남아공으로 오셨죠. 그 남아공에서 이럴 때 좀 계시다가 그 가지고 이제 쭉 몇 군데를 이제 돌아다니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죠.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이제 그거 죽음 공부가 들어가요. 선제 공부가 2007년. 이게 2년. 이거니까 12월이니까 남아공에서 12월이니까 그래서 더반 갔다 오고 그거 하고 나서 2007년. 네, 2007년이 되잖아요. 2007년 되면서 이용초 도사님의 죽음과 그다음에 징계와 수사 선명 다 회수와 그 사건이 2월 달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기억. 네. 2월 말까지 네, 뭐 하라고 네, 그 음력 양력 해갖고 다 팔았대는 거. 아니 음력이 아니라 시간 지나서 되게 일주 80일처럼 하루. 그때 뭐를 올리라고 그랬더라? 뭘 올렸는데 뭐 몇 시까지 안 올리는 거. 네, 나는 그때 남아공에 있을 때라. 아니 그게 이제 그래서 2007년이 그러고 되시는 거죠. 가지고 그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재입학 그걸 하잖아요. 1월달, 2월달에 귀국하셔가지고 그러면서 하시는 게 이제 수련하면서 이제 그걸 하라고 하시죠. 숙제를 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입학시험 문제 기억나시죠? 입학시험 문제 뭔가 써서 냈죠? 네네. 재입학해야 되는데. 재입학하면. 네, 근데 이제 뭘 냈냐 이거지. 나는 누구인가? 입학시험 문제가 나는 누구인가 또 썼죠. 뭘 잘못했는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러니까 이게 왜 성계 입학시험이잖아요. 설명점. 입학시험 그거 시험 문제 그래가지고 성명령에 대한 거잖아요. 성과 명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였냐면 우리가 날숨의 성, 들숨의 명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어서 어땠어요? 했는데 맞아. 성명정. 맞아요, 성명. 왜 써놨잖아, 내가 자료에 써놨잖아요. 성명, 날숨의 성, 들숨의 명, 글쓰기 숙제 있었다. 써놨었는데 컨닝하실 수 있도록. 아니 그거를 쓰는 법이었어? 자기 거에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2007년 3월이 재입학하고 네. 그 전에 글 쓴 건 이거 아니거든. 이건 6월이고 그 말고 우리 시험 떨어지고 도로 붙고 할 때 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걸 썼다고 했다. 그때 2007년 그러니까 네. 우리가 3월 전에 떨어졌거든요 시험에.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몰래라 그랬는데 네. 저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늦게 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연락 안 냈어. 근데 한국 시간으로 일절 없이 임시를 잘라버렸어. 그리고 다 나가라 그랬어. 아니 그게요. 기억나 그때는 본부에서 숙제가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주신 숙제가 아니고 본부에서 숙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였어 그게? 그게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군가였나?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래에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랬는데 밤 12시가 됐더니 갑자기 선생님께서 공지를 딱 띄우시면서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 안 한 학생들은 다 나가라고. 그래서 갑자기 숙제 안 하신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해외에서 많이 걸렸어. 근데 해외는 봐주셨는데 아니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그리고 그때는 뭐 중국반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래서 중국반 그랬는데 나중에 중국반도 내야 된다 그래갖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건 기억나요. 중국반까지 다 잘리는 거였는데 글을 올렸어요. 중국반을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민심은 천심이니까 중국반 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재입문하라고. 그분들 재입문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2006년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07년을 이해를 하려면 2006년을 봐야 2007년에 그런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연도를 인도, 유럽, 남미, 미국, 남아공까지 쫙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짱수사님의 인도 행정기도 듣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이미 그거는 다 선생님께서는 하셔야 될 것 다 하셨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지 우리가 이미 다 끝나셨기 때문에 해도 그만 더 니들이 수련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선생님께서는 관심 없다. 그거는 앞으로 할 것은 너희들 몫이다. 끊임없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게 한 걸 했다는 게 2006년까지 다 하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2000 벌써 4년 5년 그 당시에 이미 할 거 다 하셨다고. 그 얘기가 누누이. 그리고 뭐냐면 선서만 남겨도 된다. 선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어도 된다. 수선제는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다. 선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직격으로 해서 다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수선제는 존재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래서 출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만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지. 수선제 없어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미 있어도 그만 없어져도 그만이에요. 수선제는. 무슨 말인지 저는 깊이. 네. 근데 깊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서 수선제 선생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수선제가 영원 불변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착각이 없다는 얘기죠. 의미 없는 착각인 거죠. 아, 이미 말씀이나 이런 걸 네, 이미 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 다 들어가 네, 있으니까. 네, 본질적인 걸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아니라 마음 공부를 위한 수선제인데 맨날 기타령하고 지금까지도 기타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공부 됐다면서 기타령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음 공부. 궁금한 게 지금 뭐 호흡도 열심히 하고 알파 수련도 열심히 하고 사실 이게 기공부로 넘어가는 기타령이라니까요. 다 기타령이라니까요. 지금 여기 모임에 처음 와서 이제 좀 황당하던데 네. 반복 이제 안 들어서 그런데 네. 마음 공부를 위한 기운이지 길을 위한 마음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본질이 마음 공부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기 단계에 성취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네. 마음이 근데 앉았으니까 기운으로 성취를 해야 되겠다는 그게 굉장히 열망이 있는 거야. 수련에 그래서 나는 기운이 좀 물질적이니까 좀 더 수련에 잡히는 그걸 부분이 위해서 있거든. 잡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해야 되는 정말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뭐냐면 착이 집착이잖아. 착의 기운이 와서 붙어 그러면 또.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래. 견성은 뭐 기적인 현상이다 그러면서 그 현상을 막 잡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너무. 그래서 그런 집착, 견성은 이제 기적인 현상이라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기적인데 어떻게 기적이냐? 이 기적이라는 게 뭐 기운을 갖다 한다는 게 아니라 영성이 열려가지고 그 통찰력이 생기고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해서 자신의 할 일을 찾아서 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보면. 근데 그런 건 빠지고 맨날 기운이 뭐 좋고 나쁘니 뭐 그 타령을 하고 있고 네 착기다 너는 사기다 하면서 기타령이거든. 사기 탁기 다 기잖아. 너무 저 행동지침을 끊임없이 하면서 저걸 갖다 되새겨가지고 수련의 본질을 찾으면 수선제가 의미가 있는 거고 저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맨날 한다는 게 맨 뒤에 18번인가요? 18번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맨날 18번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이 기운을 가서 깊은 거 생각.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게 아까 좀 밝은 기운으로 그 단계인데 만약 왔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자기 그 걸림 없이 그런 도반이라도 우리가 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으면 그 다음 때 일이 안 생겼을 수도 네, 있어. 내가 18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을 못 하겠다 이거지. 네. 근데 우리 모두가 1번 수준에서 모두 하고 있었으면 그 다음 단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내 수련을 잠시 멈춰주고 다른 사람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기 위한 보조를 하겠다는 게 임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2006년을 잘 보면 이미 그 당시에 나올 건 다 나왔다. 다 끝났다. 개인 선수도 명부 2006년에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006년에 끝났다. 근데 여기 이제 2007년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다시 해가지고 18개월 수련이 이제 그때 하는데 말씀에
명이고 날숨의 성이죠. 들숨의 명이잖아요. 그래서 왜 날숨의 성이고 들숨의 명일까? 성과 명. 왜 날숨에 성을 할까? 성을 명상하고 들숨에 명을 명상할까? 왜 하필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되나? 명이 우주의 명으로 왔으니까 들숨이 명이고 수련하면서 아니 등하수련법이 아니라 그걸 그 제가 날짜 정해놨잖아요. 6월달에 수련할 때 하시면서 그 장미꽃 넣어주는 수련했을 때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중단했다 장미꽃 넣어줬잖아요. 나는 남아공에 있어서 안 받았어요. 네. 명 공부라는 게 결국 창조하는 공부고 네. 채우는 공부고 네. 성이라는 건 결국 비우는 공부이기 네.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니 뭐 맞고 틀리고 없이 자기의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죠. 네. 어차피 취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죄송한데 말수가 취조하는 것처럼 변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법에 대한 걸 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스터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수련법에서 왜 하필 날숨의 성을 하고 들숨의 명을 했는가 이걸 답을 찾아야 내가 뭔가를 깨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네. 뭐가 차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맑고 깨끗한 본성이 있는데 그게 막 덕지덕지 있어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 결국 날숨을 해서 성을 드러내게 하고 네. 들숨을 해서 창조 공부, 네. 뭘 만들어내고 채우는 공부,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걸 좀 네. 생각했지만.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분은 또 네, 뭐 하여튼 방법과 다양한 많은 걸 찾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각자의 몫으로 놔두고 그러면 저도 수준이 아직 뭐 이것까지 설명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있지만 그 이영하 수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측면도 좀 있고 네. 어쨌든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수련의 호흡에 중요한 그 비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날숨과 들숨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에 대한 걸 갖다 적어서 제출을 한번 했었죠. 성과 명에 대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용만 했을 때 선생님이 써는 걸 가지고 명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해야 되는 탈의를 아니 근데 그 우리가 근데 착각하는 게 있어 소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 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은 약간 본질적인 것이죠. 왜 날숨인지 조금 헷갈리는.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하고 싶다에 보면 성과 명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를 알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날숨, 죽을 때는 들숨. 들숨하는 경우도 있고 날숨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명상교사 할 때 교육할 때도 하는데요. 일단 왜 태어날 때 말 나왔으니까 태어날 때 날숨을 하느냐 양술 머금고 있잖아요. 내보내야 되니까. 내보내야 돼요. 이게 물이 이렇게 잘못하게 되게 애일 때는 폐에 물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아직 폐호흡 단계가 아니라 뭘로 호흡해요? 탯줄로 호흡하기 때문에 폐호흡이 아니에요. 날숨을 통해서 입안에 있는 거나 이런 것들한테 뱉어낸 다음부터 자기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를 가동한. 그래서 그게 응애라는 그 소음을 그 발산을 통해서 그 호흡을 시작한다는 그런 그 신호예요, 그게. 그리고 사망할 때는 날숨으로 사망하는 경우와 들숨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틀려요. 들숨은 공포, 욕심 그런 게 있으면 들숨으로 사망하면 이 사망.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연기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들숨으로 사망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 돌아갈 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들숨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숨을 내쉬어 그러는데 그냥 갔어. 내쉬지 못하면 못 내시면 숨을 죽었네. 숨을 내쉬어 그러니까 부인이 우리가 그 순간에 딱 보고
스물넷이야 막 부인이 그러는데 그냥 그런가요? 들숨을 하면 뭐가 되냐면 고통이 달아요. 고통이 달아나. 뭐가 부부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욕심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집착하는 거고 잡는 거고 들숨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날숨을 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뭔가를 비웠으면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날숨을 하면. 그리고 왜 죽은 사람 표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준 사람이고 너무 편안하게 좀 그런 그래서 그 선생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향천에 관련된 말씀에 보면 자기가 선생님 진짜 어머니 그 얼굴이 그 돌아가실 때 갑자기 얼굴이 좋아지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기억나시죠? 얼굴이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그러니까 탁 놓아서 노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배꼽같이 펴요.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보면 다 놓고 가시라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네. 이렇게 하면 네. 어느 순간에 얼굴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집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치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1년간 투병을 하셨거든요. 동생이 이제 그 뒷바라지 하고 이제 누나 집에서 그때 일주일 전에 얼굴이 애기처럼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신다는 그 이제 가지고 이제 광주에서 일할 때인데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리고 11시쯤에 도착했는데 얼굴이 많이 아니에요. 막 여기 다 부러뜨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게 확 바뀌는 거예요. 돌아가기 직전에도 그렇게 얼굴 상태에 따라. 네, 며칠 전에 이제 보이시고 이제 그렇겠죠.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수련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괜찮으셨다가 네. 돌아가신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포.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뭐 아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실 들숨에 아니 태어날 때는 날숨을 먼저 하는데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죽느냐 가지고 명상지도사 할 때 교육을 할 때 그 얘기가 질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정인채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전문가가. 예, 내가 모르는 거는 또 그거 해야 하잖아요. 가지고 했더니 정인채수사가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들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날숨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그 날숨 들숨의 성과 명에 대한 그런 의미들은 더 깊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수련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근데 문제는 별로 의문이 없다는 게 답을 구하려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왜 그럴까 발심이 돼야 되잖아. 궁금하면 돼요. 그래서 화두를 잡을 때 극단의 궁금함이 있는 스님들이 금방 이제 깨우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 사람들 뭐를 전생 공부 연예인에서 그럼 아무리 공부를 해도 궁금증이 별로 안 생기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2007년에 재창립을 그거 하는 거잖아요. 3월 1일로. 그러면서 수련을 하면서 이제 그 뭐 100일 수련 뭐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께서 100일 수련하고 명상일기를 쓰면은 거기다가 댓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달아주셨죠. 네네. 기억나요? 네. 가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선생님 쓰니까 거기다 이제 답글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인생에서 중요한 거란 이런 거다 해서 알려주신 게 이제 중요한 일 그 8가지가 되는 거고. 그 영상 너무 큰 역할을 했어. 중요한 일이 나왔어. 친구들이 다 그거 한다 이제 하나씩 하면서. 떠나가니 그때 친구들이 다 내쫓겼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댓글을 그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하고 나서 2007년에 이제 그 이 수련을 하고 나서 그 대개 수련하고 나서 9월달에 그걸 했죠. 천도 수련. 3차 천도 수련이죠. 3차 천도 수련을 2007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49제 할 때 18개월 수련을 시작하는 걸로 발표를 하시죠. 성계 입고 가는 수련. 사실 구제할 때 18개월. 11월 11일이네요. 2007년 11월 11일.
이때도 참석한 사람, 그날 온 사람만. 근데 이제 머거지로 끼어나가지고 추가된 사람이 있었어요. 가지고 2007년에 그래서 18개월 수련이 재입학하면서 그걸 이제 약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이제 팔체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시죠. 이제 건강해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체질에 대한 네. 맞아, 그게 2007년 얘기인 거. 네. 그러면서 이제 2007년 이제 그럼 7년 8년 하면서 이제 괜찮은 수련생, 작은 선인의 정모, 뭐 기초 필수, 전공 필수 이제 그런 것들을 2007년, 2008년에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수련의 진도가 나가려면 진도가 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괜찮은 수련생으로 괜찮지 않은 수련생에서 괜찮은 수련생으로 바뀌는 과정이다. 그런 거죠, 결국은. 뭔가 고3까지 갔다가 다시 중학교 1학년으로 느낌이 들어. 선생님이 확 뒤집혀서 오적대 나갔는데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와서. 그래서 이걸 해놓고 18개월 수련을 시작해놓고 다시 남아공으로 오세요. 시작하고 나서. 가지고 이제 그 남아공에서 있으시면서 이제 가든루트 가시고 그 내용 알죠? 가든루트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든루트 갔다 오신 다음에 사건이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돼요. 남아공에서. 노트북이라고 그러시고 예. 휩쓸려 가실 뻔한 예. 거 아니에요? 도둑 사건하고 물에 빠지신 사건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서 철수를 하시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요약 요약해서 집약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18개월 수련 동안에. 그래서 괜찮은 수련생이라든지 용서 못할 죄, 그 다음에 기초 필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수련의 진도가 나가려면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된다. 생각나시는 거, 기초 필수 중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우동 공부, 네. 공지, 하시, 주인되기. 기억을 열심히 다 하시네. 얼마 이거 선서 공부 했거든요. 네. 그치. 주인되기는 뭐죠? 행동지침 제일 밑에. 내가 수련을 해야 된다. 내가 수련해야 된다. 내가 수련을 해야 되는 거. 내가 수련을 입으로 수련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수련을 해야 되는 거. 호흡을 계속 하는 거.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이에요. 주인되기가 거기 그 내용이에요. 내가 수선되다 이거 아, 아니야? 내가 수련대가 아니야. 그건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상한데 좀? 내가 어저께 저 확인했어요. 아 진짜요? 내가 호흡을 해야 된다. 내가 난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수련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소명 실천한다면서 수련 안 한다, 호흡 수련 안 한다, 소명 실천 아니에요. 소명 실천만 해. 호흡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건 소명 실천이 소명 실천이 아니다고. 아니고. 네. 아니 호흡만 하고 또 소명 실천을 안 해. 그거는 그 밑에 단계고. 1학년이고 호흡을 안 했는데. 이거는 학생이 아니고. 학생이야. 네. 호흡을 안 하면서 소명 실천 한다는 거는 학생이 아닌 거야. 아 왜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나요? 아유 딱 맞죠. 우리 여기서 가감없이해요. 근데 이제 그걸 동영상 올릴 때 너무 직선적이면 이제 좀 자르죠. 네. 경제적 대해서. 그래서 기초 필수에 제가 쭉 적어온 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돈 공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 공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직, 그다음에 겸손, 그다음에 주인되기 얘기 있었죠. 그다음에 하나가 자립. 우리 3대 자립이 있잖아요. 몸에 대한 거, 건강, 정서적 자리. 정서적 자립, 신체적 자립, 그다음에 또 경제적 자리. 경제적 자립. 네, 세 가지죠. 그래서
소명 실천을 하려면 이게 된 다음에 소명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소명 실천 뻥까지 마. 뻥이지 그건. 자립이라는 이야기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걸 갖다 신체적 자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뭐라고요? 내가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아, 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네, 뭐 어디 뭐 다리가 아픈 거 그게 신체적 자립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고, 휠체어 탄 사람은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의지로 다니면 그건 신체적 자립인 거예요. 내 몸을 이용 내 의사 결정은 내가 한다. 네, 내가 필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네. 완벽한 건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완전히 해야 집착을 된다고. 하는 거지. 신체적 자립을 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아무런 병이 없고 아이언맨. 건강불개. 건강불개인 상태를 체질하다가 뭔 체질하다가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나는 아직 신체적 자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더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게. 내가 이건 먼저 해야 돼. 건강에 많이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게 수련의 퇴보 현상이라니까요. 수련의 퇴보 현상이라니까요. 네, 수련의 퇴보 현상. 모든 사람이 다. 네, 건강에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지. 그 사람. 그 무슨 유행 따르듯이 한 사람이 그다음에 되면 불안한 정서적 거지. 자립은 뭐냐? 홀로 있을 수 있도록 있는 거. 홀로 있을 수 있는 거. 내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가 아니라 울 수는 있는데 팬이야? 내 혼자 있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홀로 예, 있을 예, 수 있다. 예, 예. 싫어해. 혼자 웃어봐. 잘 어울리지 뭐 캔디스러워. 그래서 유학에서는 이걸 갖다 그 신독이라고 그랬죠.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생각이 나지. 이것도 먹고 막 외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갖다 견딜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록이라고 그러죠. 부록이 몇 살? 40살. 네. 공자님의 그 6단계 공부가 있잖아요. 15살에 공부 학문의 뜻을 두었고 그게 이게 수련의 단계예요. 부록하지 못하면 수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서적 자립은 그거 홀로 있을 수 있는 거,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거. 신체적 자립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 필요하면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안 되면 주문이라도 하는 거고. 쌀 없으면 밀가루 빵 먹는다고 했다가 욕 먹겠지만. 빵 먹으라고 밥 없으면 빵 먹으라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은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생활을 유지하는 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 경제적 자립에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죠. 돈을 버는 능력과 쓰는 능력으로 가는 거죠. 벌기와 쓰기. 기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초에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쓰고 싶으면 쓸 수 있는 거. 돈을 잘 쓰고 잘 버는 거. 쓰는 건 공공. 잘하는데 버는 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노력을 해야죠. 아 귀찮아 죽겠다. 그다음에 정서적 자립의 여기가 이게 어디로 가냐면 쓰는 건 여기로 잘- 가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됐어. 그다음에 정직. 이거 이게 타인에게 정직도 있는데 자신에게 정직도 포함돼요. 자신에게 변명하지 않는 거. 예. 아 나는 뭐 때문에 못했어, 너 때문에 못했어, 뭐. 예. 그게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 자기 자신한테 끊임없이 변명을 예. 내가 못한 거 같다 이유를 가는 거죠. 나 이럴 수밖에 없어. 괜찮아, 네. 괜찮아 이렇게. 내가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못했다. 내가 못한 건 못한 거예요. 그냥 못한 거지 그랬다. 합리화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 됐네요. 네, 합리화하지 자기 않는다. 합리화. 합리화하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겸손은 숨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주인 되기는 결국은 내가 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서 있지 않으면 뭐가 돼요? 주인이 안 되면 종이 되는 거죠. 자율성이에요.
종이 돼요. 주인이 아니면 종이 돼요. 남이 시키는 거 하다가 잘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못 안 되면 이제 탓을 하는 거죠. 이상이 남의 아닌가 봐. 네. 막또 쫓아갔다 이상이 아닌가 봐. 남의 탓을 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뭐예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아 기초 필수가 된 상태에 소명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소명한다고. 소명이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레벨이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딱 한 단계 맺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정신, 신체, 정보도 그렇고 돈, 정, 그런 게 다 그 레벨이 있는. 네. 차원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했어. 근데 1학년 수준에서는 다 했어 이거를. 네. 그래서 그걸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오늘 말씀에는 12번도 더 나왔잖아요. 선생님 말씀에 12번도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1단계 남의 공부했고. 모습은 다 잘 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단계 그 사람 해야 되는 게 공부인데 이제 본인은 다 했다 나는 세상에 뭐 공중전 무슨 전 다 끝내고 내가 정답이다. 뭐 그게 이제 이런 무지에서 오는 오만이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뭐 정신이고 신체나 뭐 경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심하게 사실 정신적 정서적 자립 이 부분이 사실 이게 스스로 계속 나를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나를 합리화시키고 있더라고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레벨이 다른 자기 끊임없이 진화의 레벨로 가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끝날 때까지 소명을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집착을 하지 말고 이럴 때 자유로워져 버리면 되는데 근데 이 자립을 세 가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나를 올가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네. 그러면서 못하는 이유를 대고 근데 이것도 이런 능력도 안 되면서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서 이걸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피해를 줘. 근데 그 자립이라는 게 소명을 실천하기 전에 자립에도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0%가 돼야 소명을 한다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100%라는 그런 어떤 그걸 룰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나를 내가 못해야 되는 예, 이유를 변- 만드는 거지. 변명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학생 정도 자립이면 초등학생 정도는 내가 거둘 수 있잖아. 그게 작은 소명이 작은 실천이 되는 거야. 중학생은 소명이 다른 거잖아. 근데 끊임없이 대학원생을 목표에 두고 아니 중학생에서는 소명을 아니 언급하면 안 얘기하자면 아니 말하자면 그러면 소명이 아니라 실천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조그만 걸 하다 보면 소명으로 가고 그러는데 일단은 목표를 대학교 졸업으로 두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를 갖다 오남용을 해요. 오만 것에 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 부분이 좀 뭐 사명까지도 언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네. 소명의 오남용이에요. 오남용 한다고요? 너무 그게 집착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소명이라고 무슨 한다고. 말만 책을 하나 옆에다 치워도 사명을 운운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 소명하고 상관없어 그거. 그렇죠. 실천이지. 아니 뭐 실천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막 너무 네, 거창하게 막 소명이야. 단어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그냥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수준만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의 수준. 그 소명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선계를 팔잖아요. 소명이라는 이름으로서 내가 나의 수준을 올리는 그런 훈련인데 이걸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저 사람 이상하네 그 단체까지도 다 이상해지잖아.